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거 재산세까지 했죠? 부가 중에 살 차례요? 그래. 19번 거기부터. 그렇죠? 그래? 거기부터였나요? 이제 그 18번부터 보겠습니다. 그 토지 구분 이 부분은 시험에 재산세 파트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납세 의무자 가장 많이 나오고 얘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양이 많죠. 그죠? 근데 이제 얘는 구분이 세 가지로 구분하죠. 분리과세가 있고 뭐가 있다. 별도 합산, 종합합산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구분해서 외우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얘는 못 맞추죠. 얘는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모의고사나 기출이나 동영이든 간에 거기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기출됐던 거 위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걔들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막상 시험에 나오면 그 본 지문들이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 가시면 되고 일단 분리는 고유라고 저율로 나눈다 이렇게 그죠? 대상에 따라. 토지를 구분한 이유는 결국 사용하는 용도가 다 다른데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율할 때 여기가 고율이 4%가 있고 여기에 0.07도 있고 0.2%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가는 건. 그리고 별도는 누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0.2에서 0.4%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0.에서 0.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세율을 이렇게 적용하려면 구분을 해야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다 외울 수는 없고 여기 대표적인 게 오글개 그랬죠. 오글개. 검정닭은 비싸다. 그래서 요거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것들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종합에서 기억하시라 했어요. 나는 잡초다. 그래서 나무다 2% 부족해서 저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이렇게 해서 이 5개. 얘는 뭐라고요? 얘네 5개 뭘로 간다고요? 어쩌면 이거 외우고 이거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있다고 했죠. 나는 잡초도 해놓고 자기는 진짜 잡초래. 그래서 2% 부족하대. 진짜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냥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왜? 이거 외워놓고 얘가 분리별도 종합인지 뭔지 모르면 이건 다 먹는 거죠. 그죠? 이 나가 뭐라고? 나는 진짜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 뭐라겠어? 나대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잡지 아니라겠죠? 잡종지. 초코파이 아니고 초가 그런다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부족한 게 뭐냐면 2% 미달 이렇게만 외우면 안 돼요. 만약 얘가 시험에 연결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한테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외웠는데 본인은 그럼 안다라고 확신하죠. 근데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면 대부분의 틀리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예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아는 문제 중에 소위 말하는 아는데 틀렸다고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알아요. 2% 미달. 근데 이 2% 미달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거죠. 거기까지 안 가니까 문제를 자꾸 건성으로 푸니까 진짜로 본인이 봤을 때 분명히 많이 봤던 질문이 막상 시험 보면 틀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공부를 할 때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르는 거, 지금 현재 모르는 건 제껴야 됩니다. 그걸 할 때가 아니죠. 지금 뭐예요? 내가 봤을 때 어쨌든 지문이 익숙한 지문이 정확히 몰라. 이것들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생판 모르는 거 새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봤자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예요? 원래 얘네 둘은 건축물 부속 토지잖아요. 근데 건물 부속 토지는 원래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예요. 근데 얘는 종합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얘는 왜요? 무허가라 그래요.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얘는 왜 그래요? 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2% 미달한다. 이거 건물의 가치가 너무 토지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건물 부속 토지인데 별도를 안 해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제목 내용이 뭐라고요? 전체가 아니라 그 부속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부속 토지로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만 종합이 되는 거죠. 그럼 굳이 얘기하면 이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그럼 뭐겠어요? 얘는 별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들이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저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18번의 1번은 기준 면적이 내 공장 부속 토지는 항상 분리과세 대상이다. X죠. 왜? 공장 용지가 항상 분리과세는 아닙니다. 왜?
얘가 조건이 있거든요. 공장용지 조건이. 일단 어디 있어야 돼요? 냄새나니까 시골에. 군 지역에 있거나 그랬죠. 그러니까 공장용지가 분리과세 대상이 되려면 얘가 냄새나는 데는 시골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시골, 군 지역에 있거나 어디? 시지역 이상에서는 어디 있을 때? 공장을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에 있을 때는 분리가 되죠. 그죠? 여기가 이제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같은 걸 말하죠. 공업단지, 산업단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 여기 공업지역이 아닌 어디에? 주거지역 등의 공장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죠? 우리가 주거지역 등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생경공장이기 때문에 원래는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뭘로 간다? 별도 합산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준면적 이내기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분리는 아닌 거죠. 이 경우는 뭘로 간다? 별도 합산. 물론 어느 지역이 있든 간에 뭐라고 나오면 면적 초과. 그럼 뭐 숨 두시지 말고 종합. 그러시면 되는 거죠. 1번은 뭐 틀린 거죠. 2번은 오글개죠. 고율.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뭐다? 분리과세 대상이고. 3번 공장 용지가 어디 있대요? 공장용지 아니죠? 건축물 부속 토지죠, 그냥. 그죠? 자, 건축물 부속 토지의 공업지역일 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가 지금 공장용지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뭐라고요? 건축물 부속 토지 다 보다 별도 합산입니다. 별도 합산. 용도 지역에 상관없이. 근데 이제 얘가 공장 부속 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얘는 그냥 일반 상가 건물이 건물 말하는 거죠. 건물이 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걔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건축물 부속 토지니까 보다 별도 그래야 돼. 4번 지방세법상 토지에는 재산세법 갈 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죠? 그럼 별도 합산 이거 박스에 있습니다. 보시면 되죠. 자, 기억번은 뭐예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이면은 분리과세입니다. 종중권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니은은 회원제 골프장 토지 원형이 뭐라고요? 보존된 임야. 자, 원형이 보존된 임야 그럼 얘는 별도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그죠? 골프장 만들고 원래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임야는 뭐다? 걔는 뭘 해주겠다? 별도 합산을 해주겠다. 디귿은요? 염전. 얘네들이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 과거에 처음 나오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인데 과거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염전 대표적인 0.2%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분리과세. 얘들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도 과거에 여러 번 나왔어요. 얘가 대표적인 영업용 토지로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는 나대지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대지는 뭐예요? 종합합산 대표 주자입니다. 그런데 얘는 별도로 하는 거죠. 왜요? 활용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대지는 빈둥빈둥 노는 땅인데 얘는 코스 그려놓고 영업용으로 활용을 하니까 너는 뭐다? 놀리지 않고 활용을 하니까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 그래서 뭘로 가? 별도 합산. 그래서 이게 대표 주자로 잘 나오는 애들이 염전, 뭐 자동차 이런 애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또 나온다면 얘네들은 자주 언급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얘네들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잘 보시고. 5번도 역양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이것도 대표적인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염전, 역양자동차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그리고 고급 오락장용 토지. 자,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뭐예요? 오굴개, 걔는 뭐라고요? 분리과세. 그러니까 둘 다 분리과세죠. 5번은,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 보시고 이제 문제 푸시고 하면 뭐 생각보다 대신 나는 잡초다 이거라도 꼭 외우고 가셔라. 그죠? 보십니다. 자, 19번은 이제 부가징수가 나옵니다. 1번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이 문제 이렇게 됐어. 시군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이다 그랬죠. 자, 틀렸죠? 왜? 지방세는요, 물세입니다. 뭐 중심이다? 물건.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 물건의 소지입니다. 물건의 소지. 이거는, 이 문제 자체는 뭐 서비스 문제입니다. 소유자의 주소지, 그러면 안 되죠. 기본으로 주소지로 가는 건 국세. 국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뭘로 간다?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간다 그랬죠? 얘는 근데 뭐예요? 물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재산세나 취득세나 등록세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전부 다 어때나요? 부동산 소재지, 물건의 소재지 관할 특강도 시군구가 되겠죠. 일본은 뭐 당연히 틀린 거죠. 이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당연한 얘기죠? 자, 건축물은 7월 달에 내죠? 얘 말고 뭣도 있어요? 선박, 항공기. 이번 달에는 뭐네요? 9월달. 토지. 주택은 어떻게 내는 거였죠? 2분의 1씩 나눠냅니다. 2분의 1씩. 3번. 자, 얘는요, 물납되죠?
자, 우리 물납되는 거, 지방세 중에 물납되는 거 재산세고, 얘는 물납도 되고, 분납도 되고, 요번 개정사항 기억하실 거, 종합부동산세고 양도세는 물납은 폐지가 됐지만 분납은 가능하다. 그러면 재산세 물납은 기준 금액이 얼마? 1,000만 원 초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뭘 가지고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만 됩니다. 어디 있는 부동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 여기서 말하는 관할구역은 어디를 말하나요? 그렇죠. 물건의 소재지 시공구입니다. 시공구. 얘는 지금 틀렸죠. 왜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틀린 거죠. 그리고 얘는 허가를 받. 자, 물납은 반드시 허가를 받을. 분납은 얘는 신청만 하시면 돼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부동산으로 받으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받으면 안 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분납은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허가할 때 이제 허가 신청하면 통지를 며칠 안에 해준다고요? 우리가 10일 안에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걔는 며칠 안에 5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주고 만약에 불허가 통지나면 우리가 또 하는 거니까 변경 신청 10일 안에 할 수 있고 허가 나면 이전 등기 서류 제출 며칠 안에 하고 10일 안에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뭐 분납 후 500만 원 초과 분납할 수 있고 분납의 경우 신청하면 과세권자가 5일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틀렸거든요. 근데 이거 문제 내보면 되게 맞았다고 많이 골라요. 왜? 들어본 얘기거든요. 앞에 거 분납도 들어봤고 허가도 며칠 안에? 날짜 나오죠? 5일.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거야? 아, 그렇지. 우리가 하는 건 10일이고 걔네가 우리한테 하는 거 5일이니까 허가는 걔네가 우리한테 하는 거 5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해놓고 맞았다고 골라버려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뭐가 문제냐면 어느 지문에 키포인트를 주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키포인트를 잘못, 숫자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요. 숫자만 맞아버리면 다른 내용은 무조건 맞았다고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틀리게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자꾸 경험을 통해 줄여가야 되면 실수를.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원 초과 되면 물납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근데 관할구역 관계 당연히 있는 거고. 그죠? 틀렸고. 3번은 뭐예요? 불허가 통지하면 며칠 안에, 10일 안에 뭐 할 수 있다? 변경 신청하면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그랬고. 5번. 만약에 물납을 허가를 받아서 물납을 하면 뭐 한다고요? 납기인의 납부한거로 본다. 왜냐면 이게 이 말은 뭔 얘기냐면 기한이 지나버리면 얘는 뭐가 부과되죠? 가산금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물납 절차를 밟다 보면 법적으로 실제 물납이 된 시점이 언제냐면 예를 들면 원주시 앞으로 뭐가 나와야 돼? 등기필증이 나와야지 물납을 한 걸로 봐요. 그러면 여러분 절차를 밟다 보면 서류 제출하고 등기 신청 어쩌고 하다 보면 무조건 물납은 언제 돼? 기한 지나고 나서 물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물납했더니 기한 지나고 등기 나왔다. 야, 너 이거 등기가 지금 나왔네. 물납 기간 지났으니까 너 가산금 내. 이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다. 물납하면 뭐 한 걸로 본다? 납기인의 납부한 걸로 본다. 그랬고요. 그 6번은 뭐예요? 물납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면 안 된다 했죠? 왜? 물건에 하자가 있어. 권리관계도 복잡하고, 그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거기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문 받고. 7번은 뭐야? 분납이죠? 금액 기준 기억하셔야 되죠? 얼마? 500 초과. 신청만 하시면 되고. 기간 45일이에요. 종부세 분납된다겠죠? 금액 기준 얼마예요? 500만 원 초과. 기간 국세니까 2개월. 양도세 분납되죠? 금액 기준 얼마? 1,000만 원 초과. 기간 2개월. 요거 뭐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은 세금을 2번씩 나눠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부과할 수 얼마? 10만 원 이하면 언제? 더 빨리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8번은 OX. X. 그죠? 토지분 아니고 주택분 그래죠. 이게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 이게 또 아직도 안 들어오는 사람은 뭐냐면 어디에 꽂히는 거예요? 10만 원, 7월 달. 여기에 꽂히면 이 문제는 무조건 맞았다고 확신하죠, 확신. 절대 내 맞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점하고 나면 분명히 나는 맞은 줄 알았는데 채점이니까 틀린 거야. 이런 것들이에요. 토지는 아니죠. 주택이 주택. 그죠? 이게 자꾸 틀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9번은 뭐라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에 대해서 누락됐대.
자, 누락이나 착오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만약에 이번에 부과해야 되는데 누락을 시켜서 다음 달에 발견했어. 그러면 그래요? 내 잘못이네. 그럼 내가 내년에 찬찬히 거둘게. 이래요? 어린 택도음수락 있죠? 세금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즉각 부과할 수 있다.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근데는 없다. 땡표였죠. 지금 우리 기출문제 풀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 다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그 지문이 지금 되게 어려운 지문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지문이라니까? 근데 그걸 내가 틀리는 것 뿐이죠. 일관성 있게. 옛날에 틀렸고, 지금도 틀리고, 앞으로도 틀릴 예정이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오늘까지만 틀리고, 계속해서 발전해서 안 틀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은요. 재산세 물납을 하시면 뭐 한다 했어요? 가격평가를 한다 했죠? 왜? 얘가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를 해야 잔돈을 거슬러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때 가격평가는 뭘로 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에 한다. 시가. 이때 시가는 뭘 말한다?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즉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그랬죠? 시가 표준. 근데 여기 예외 있다겠죠? 그죠? 6월 1일 전 6개월 기간 동안에 그 물납부동산 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인정되는 게 있다. 그럼 걔를 뭘로 봐다? 시가로 봐주겠다 해서 공매나 보상가격, 그죠?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감정가액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뭘로 본다? 시가로 인정해주겠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공매 가격도 있고 감정가액도 있고 두 개가 있다. 시가로 보는 게 두 개 이상이면 뭘로 간다 했어요? 그죠? 과세 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걸 시가로 본다. 그래야 되는 거죠. 조심해요. 그래서 뭐 10번은 틀렸죠. 12월 31일 아니고 항상 재산세는 언제? 과세 기준일 그러셔야 됩니다. 11번은 뭐 당연한 얘기죠. 보통 징수. 그죠? 그랬고 12번은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다. 2,000원이면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13번은 세율인데요. 과세 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맞아요, 틀려요. 이 보세요. 이 별장하고 주택 이렇게 있어요. 얘 둘의 차이점은 딱 하나만 있어요. 다른 건 다 똑같고 하나만 틀려. 뭐? 세율. 얘는 4%. 얘는 0.에서 0.4%. 얘만 틀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장도 과세할 때 토지 건축물 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나? 주택처럼 한꺼번에 계산해요. 그리고 나온 세금 내는 것도 똑같아요. 뭐만 다르다고? 세율만 달라요. 세율만. 다 똑같다. 세율만 다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납기도 똑같죠. 왜? 똑같이 내니까 반칙 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 같다라고 생각하고 세율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별장용 건축물의 경우 이런 식으로 언급되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 별장용 건축물 하면 뭐예요? 건축물 따로 과세한다 그런 의미가 돼버리죠. 그냥 별장 그럼 뭘 말하는 거야? 주택 그러면 토지 건물 합해서 말하듯이 별장 그러면 토지 건물 합해서 뭐라고 한다? 별장 그런다. 그래서 요거만 틀리다.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13번은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14번은 이제 신탁재산 얘기인데 우리가 신탁이란 말 있죠. 이렇게 갑이 얘한테 재산을 뭐예요? 신탁을 해요. 신탁.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겠죠? 위탁자 그러고 얘를 수탁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얘 있죠. 얘가 일단 취득을 한 거죠. 그럼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비과세죠. 탁탁탁 할 때 그 비과세 얘예요. 그죠? 자 취득세에서 요거 나오고 비과세.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얘가 만약에 신탁 해지가 돼 이렇게 가면 뭐예요? 얘도 비과세입니다. 왜? 당사자 탁탁탁 비과세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정한테 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뭐다? 네, 세금을 내야 됩니다. 비과세가 안 돼. 수익자라고 하죠, 수익자. 그죠? 그럼 얘 유상승에 취득을 본다. 그런 얘기고. 그것도 또 뭐도 있어요. 이번에 있는 거. 얘가 만약에 병으로 이렇게 해서 위탁자 지위가 뭐가 됐다? 이전이 됐다. 그러면 이 새로운 위탁자가 만약에 갑이 A하고 B라는 토지를 을한테 신탁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이건 갑 거죠. 근데 얘가 뭐 그랬어? 위탁자 지가 병한테 이전되면 이 병은 뭐 한다? 이 A, B는 그럼 누구게 되는 거? 병께 되는 거죠. 왜? 위탁자 지가 이전됐다는 얘기는 얘가 얘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새로운 위탁자가 요 신탁 재산을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요것도 이제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산세인데, 재산세를 보시면 얘가 얘한테 이렇게 A, B를 신탁을 해, 토지를 해요. 근데 을도 C, D라는 토지가 있을 수 있죠. 본인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때 A, B, C, D가 전부 다 을합포로 되어 있으니까 세금 과세할 때 이 A, B, C, D 4개를 다 같이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탁자 고유 재산과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또 병이 C, D는 병 거고 A, B는 갑 거다. 그럼 둘이 다 얘한테 신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합산 어떻게 한다?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한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게 뭐예요? 얘가 만약에 체납을 했어. 이 재산이 체납을 했어. 그러면 뭐를 해요? 압류를 하겠죠. 체납했으면 그죠? 근데 원래 압류는 그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탁 재산의 경우는 뭐가 있다? 그 신탁에 속한 재산에 얘 말고 다른 재산이 있으면 요거와 관련해서 얘도 뭐가 가능하다?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14번 얘기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땡. 틀렸죠? 왜?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그래 그런 거죠. 뭐 15번은 당연한 얘기죠. 고지서는 납기 개시 몇 일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하시면 되고요. 16번은요. 소유권 변동 사유 생기면 신고하시라겠죠? 변동사 신고 우리가 하는 거 며칠? 10일. 자, 이것도 10일만 꽂히면 안 되고 언제로부터 10일? 그쵸.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입니다. 이거 사유 발생일 그러면 이게 내보니까 문제되니까 또 엄청 많이 틀리더만요. 사유 발생일 그랬더니 다 맞았다고 골랐어. 왜? 10일 맞았다는 거야. 이걸 틀리는 이유는 뭐라 했어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그랬죠. 이거 날짜 10일 그러시면 안 되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자꾸 이래야지 나중에 문제 읽을 때도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걔가 틀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디가 틀렸어요? 예, 가산. 재산세는 무조건 얘기할 것도 없어. 가산세! 그럼 무조건 틀려요. 재산세는 절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다. 그죠? 16번 틀렸죠. 가산세. 종부세는 좀 다르죠. 종부세는 무신고는 안 나오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얘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온리 가산금만 나온다. 20번은 비과세인데요. 일반 지자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같이 물어가면 이렇게 했을 때 국가 등과 무슨 계약을 하고 연무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얘가 어떻게 쓰면 무상으로 쓰면 누가 세금을 매수 계약자가 이거 이제 배웠었잖아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국가 지자체 조합 걸 내가 공짜로 쓰니까 양심 있으면 세금은 네가 내란 얘기야. 내가 공짜로 쓰니까 세금을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럼 내 건물을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이랑 공공용으로 걔가 뭘 쓰면 공짜로 쓰면 세금을 누가 내야 돼? 국가 등이 내야 돼. 근데 국가 등을 뭐 한다? 비과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비과세거든요. 근데 1번은 뭐예요? 유료로 이상 유료로. 그럼 뭐예요? 나한테 월세 따박따박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걔네들이 세금 내줄 리가 없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이걸 뭘로 쓰면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세금 낼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월세 따박따박 내고 있는데 왜 세금을 내겠어요? 그 전제 조건이 다 뭐다? 무상을 전제 조건을 하죠.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뭐다? 부과한다가 맞고 2번은요. 국가 지자체업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용의 유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땡. 틀렸죠? 왜? 왜? 유무상인데 무상일 때만. 지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 비슷한 얘기예요. 3번 임시건축물도 얘도 재산세도 1년 미만이면 뭔다? 비과세인데 별장이라고 돼 있네. 일단 사치성은 비과세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틀렸죠. 비과세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산세 참고로 재산세 비과세 나오면 그거나 기억하시면 되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 어디요? 통제 보호구역 내 토지는 뭐다? 비과세. 그죠? 근데 뭘 계약하라고요? 전, 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이거는 뭐 혹시나 이거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얘는 따라 나온다겠죠. 전답과선.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전답과선 대지는 비과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쓸만한 땅 다 세금 내고 지뢰밭만 비과세 안 됐죠. 그러니까 요거 따라 나옵니다. 전답과선 대지는 비과세가 안 된다. 요거 정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과세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5장에 종합부동산세를 볼게요. 종합부동산세. 요새 계속 민법도 그렇고 다른 것도 계속 문제 풀면 실력이 안 느는 느낌이 안 듭니까? 여전히 똑같아? 이게 원래 이제 자기도 모르게 조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안산에 수업했는데 거기는 이제 막 물론 특강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그 동영하면서 실력이 되게 많이 올라가요. 야간반도 그렇고. 어제 시험 봤는데 세법이 제가 이제까지 세법에서 30문제짜리 동영해가지고 29개만 해서 처음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까지. 근데 어제는 29개. 야간반도 29개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주간은 그렇지는데. 내가 야간반 시작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주간반은 역시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29개 했더니 채점에서 1시간 건다 딱 붙였는데 야간반 29개가 있는 거야. 야간반이 29개 진짜 이건 대단한 거죠. 이게 또 다른 거 중개법도 아니고 세법을 30개 중에 하나 틀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문제는 좀 어려운 내용이었거든요. 실제로는요. 문제 좀 어렵고 시간도 타이트하고 그랬는데 그런 2명 있더만 2명.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공법을 특이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민법을 특이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야. 세법도 특이하게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근데 거기는 주에 한 명씩, 주에 한 명씩. 근데 젊은 청춘들이에요. 젊은 청춘들. 한 명은 걔는 공부 잘 그렇게 그런 줄 몰랐는데 의외에 있어요. 젊은 여자인데 아가씨인데 20몇 살 먹었는데 번 누구래 21개 누구야 지각이래. 그래서 난 걔 공부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 근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다시 보이더라고. 그죠? 다음 주에 가면 친한 척 하려고. 뭐 잘한다네. 세법을 잘하니까, 특이하게 잘하니까 친한 척 해줘야지. 야간반은 남자인데, 아이디가 크로캅이에요, 크로캅. 여기다 크로캅 이렇게 써있어. 크로캅이 누군지 아시죠? 그 격투기 선수예요. K1 격투기 선수인데, 크로캅.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 동영하니까 또, 그때 가면 실력이 올라가겠죠? 자. 그걸 기대하고 21번 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3개죠. 별도합산, 종합합산, 주택.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는 많이 풀어본 사람 장땡이야. 지금 필요 없어. 그냥 그게 최선이에요. 막 무대프로 푸는 거야. 그러다 보면 지가 걸리게 돼 있는 거야. 다. 그쵸?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자, 별도는 얼마를 초과해야 된다 했어요? 80억을 초과해야 되고 얘는 5억을 초과해야 되고 얘는요 6억을 초과했을 때 일단 종부세는 이건 구구단위니까 얘는 외워야 되는 거죠. 이거 모르면 종부세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1번은 뭐래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죠. 얘네들은 전부 다 이 기준 금액을 뭐 했을 때만 된다? 초과했을 때만.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너다 저 기준 금액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그랬고 2번 모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 B법인이 소유한 국내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10억인데 그러면 10억인데요. 모회사와 자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6억이고 얘가 4억이라는 거예요. 그죠? 토탈 얼마? 10억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종부세 납세가 있다 없다? 종부세 납세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이게 모회사고 자회사인데 결국 무슨 얘기야? 회사가 다르잖아요. 법인 자체가. 얘네 둘이 합산해 안 해? 안 하죠. 우리가 종합부동산을 합산하는데 합산의 뜻이 뭐라겠어요? 개인은 개인별로 합산하고 법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 A 법인과 B 법인 그걸 합산합니까? 아니죠. 그럼 뭐요? 따로따로 해야 돼. 무조건 따로따로. 지금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때는 세금 낸다. 둘 다 종부세 납세가 없죠. 왜? 6억 초과되는 게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때 종부세 안 냅니다. 아무도.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모회사인 A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땡. 틀렸죠. 마치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요게 10억인데 실제는 모회사가 6억이고 자회사가 4억이지만 결국은 모회사라는 얘기 얘가 주회사라는 거지. 이건 자회사고 그러니까 얘가 이게 다 얘 거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뉘앙스죠. 근데 아니라는 거지. 그죠? 나누니까 둘 다 납세 의무가 없죠. 그죠? 2번 틀렸고. 3번은요.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맞나요? 네. 맞죠? 왜? 무허가 아까 뭐라고 했어? 종합. 그러니까 종합이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죠.
4번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아닌 거. 기업, 종중, 소유농지. 분리과세죠. 니은 왜 거기부터가 있대요? 난 처음에 보고 기업 니은 어디가 찍었더니 거기 숨어있네. 그죠? 엔터를 쳤어야 하는 일리가 안 돼. 그죠? 이게 뭐예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임야. 여러분, 임야는 뭐라겠어요? 임야는 내가 임야를 갖고 있는데 뭐가 지정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머리가 띵 하면 분리과세라고 했잖아. 여러분, 임야 샀더니 뭐래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사신 점이 상수원 보호구역, 철도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뭐예요? 분리과세. 이것은요, 재산세가 비과세가 된대. 종부세 안 내죠. 리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얘가 무슨 분리과세요. 참, 리을이 뭐예요, 이거 리을이? 에? 건축물은 종부세 안 내. 건축물은 거기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랬죠. 어디 건축물 부속토지랑 안 돼 있고 한글을 잘 읽어봐. 건축물이라고 돼 있잖아. 건축물 종부세 안 내죠. 근데 무슨 토지도 아니고 그게. 이걸 지금 여러분은 뭐라고 있는 거예요? 건축물인데 그냥 지금 이게 토지로 생각하는 거야. 건축물 부속토지. 그러니까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니까 오골계 그래서 분리가 답은 맞았어. 왜? 세금 어차피 안 내잖아. 안 내는 거 맞아. 근데 얘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물론 시험 보러 갔을 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운이 좋은 거예요. 왜? 해석은 잘못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답이 맞았어. 그게 제일 훌륭한 거예요. 제가 말했죠?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근데 혼자 잘못 읽어서 옳은 걸 골랐는데 걔가 정답이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답을 맞추는 겁니다. 어쨌든 뭐 답을 맞춰서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 4번은 개성 아닌 거. 다 아닌, 다. 종부세 아무도 안 냅니다. 그죠? 찍을 때 이러면 안 돼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 4개니까 설마 전부 다 기겠어? 전부 다 아니겠어? 그런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문제 풀어놓고 불안한 게 뭐냐면 문제를 풀었더니 4개가 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불안해. 왜? 이게 4개 다 아닐 리가 없는데 내가 뭐 잘못 생각했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면 안 돼. 문제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내가 푸는 문제는 일단 내가 풀면 이게 맞다라고 확신을 가져야지 계속 풀면서 자신을 못 믿으면 모든 문제가 불안해지는 거야. 그럼 자꾸 흔들려요. 그럼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믿을 건 자기밖에 없는데 자꾸 풀어놓고 자기를 불신하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풀었는데 4개가 다 아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에 맞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쓰는 거지. 그래야지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의심에 또 그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5번은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맞죠?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정의는 동일하고 우리가 그랬죠. 정의는 동일. 그 다음에 과세 범위는 다르다. 맞죠? 둘 다 맞는 얘기를 했죠? 정의야 뭐 어떤 토지가 어떤 주택이 대상이냐. 그럼 주택 그럼 토지를 포함해서 말한다. 그렇고 토지는 뭐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 사실상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뭐는 다르다? 과세 범위 다르죠. 왜냐면 우리 주택에 보면 재산세, 종부세 보면 뭐가 있어요? 합산 배제 주택이라는 게 있죠. 뭐 있어요? 임기사 그래서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그리고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시설 그리고 문화재 주택은 합산해서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종부세 안 낸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네들은 지금 재산세는 내지만 종부세는 안 내니까 과세 범위는 다르죠. 토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토지는 재산세는 어떻게 되고요? 분리, 별도, 종합 이렇게 세금 내잖아. 근데 종부세는 분리가서는 안 내잖아요. 별도 종합만 내지. 과세 범위는 같다 틀려. 다르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거기 과세 대상의 주택의 범위는 뭐다? 다르다. 맞지? 그치? 6번은 당연히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맞고. 공장용 건축물 7번.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나요? 건축물이죠. 건축물. 아주 이게 노이즈, 내가 노이즈 걸려. 가는 학원마다 이것만 얘기하면 계속. 그리고 막 말이나 말지 꼭 물어보면 얘는 대답을 한다. 막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뭐 이걸 모르면 내가 이해하는데 얘는 막 대답해. 별도 종합. 주택 해놓고 한 1분 있다 물어보면 건축물 그러면 또 막 생각해. 막 미치겠습니다.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막 하루 나간마다 막 매년 똑같은 일을 겪으니까
그 뉘앙스 왠지 건축물을 종부세 내야 희한하죠. 왠지 내야 될 것 같아. 그 자꾸 그런 거야. 건축물을 안 내고 그 부속 토지가 대상인 거죠. 그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8번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동일하다. 당연히 똑같죠. 6월 1일이고. 9번은요. 종부세에서 주택의 범위에 지방세법상 별장이 포함된다. 자, 이 말은 별장도 종부세 대상이다. 이런 뜻이네요. 맞아, 틀려? 틀렸어요. 별장은 종부세 안 내요. 왜? 재산세를 너무 많이 내는 애들은 종부세 안 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인 재산세를 4%를 매년 따박따박 내는데 거기다가 12월 달에 가서 또 종합부동산세 또 내라 그러면 이건 세금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거죠. 별장 가진 사람이 재진 건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는 애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9번 틀렸고 10번은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아 틀려? 맞죠? 왜? 1주택인데 10억인데 거기 부부 공동명의고 지분이 똑같대.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지분에 따라 나눠야 돼. 그러니까 5억씩 되는 거죠. 따로 따르니까 6억 초과 안 됐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죠. 대상이 아니다. 그죠? 11번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얘는 무조건 틀려서 이 불문하고. 왜요? 세대별 한 무조건 틀려. 재산세건 종부세건 우리 세법은 세대별은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합산은 뭐다? 개인별 합산이다. 모든 합산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딱 하나 우리 배우는 것 중에 부부 합산 딱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1주택 임대하면 비과세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숫자 계산할 때는 뭐다? 부부 합산해서 계산. 이것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남편 앞으로 집이 하나 있고 부인 명의로 이번에 원룸 하나 임대하면 그 부인이 원룸 임대할 때 1주택이 비과세인데 숫자 계산 어떻게 한다? 남편 거 합쳐서 몇 주택? 2주택. 요때만 합산이에요. 그거 빼고는 합산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야? 무조건 개인별로 갑니다. 부부 합산 없고 세대별 없어. 그러니까 그것 빼고 나머지 뭐 세대별 어쩌고 부부 합산 나오면 볼 것도 없어. 무조건 틀렸다 고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야? 이유 불문이죠. 세대별 합산 땡. 무조건 틀렸어. 개인별 합산 소유자별. 그죠? 12번 과세인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우리 연령공제죠. 세액공제. 얘 틀렸어요. 왜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맞았다고 넘어간 거죠? 좋다고. 토지는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자만 됩니다. 1세대 1주택. 지금 이름 여러분 이거 지금 틀리고 있다는 것은 얘가 기출지문이니까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또 여전히 틀린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만 과표 계산할 때 어떻게 해주고 3억을 뭐 해주고 추가 공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가 된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 세액공제는 두 개입니다.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걸 외우면 좋습니다만 이까지 못 외우도록 뭘 기억하라 했어요. 세액공제 나오면 뭐가 가능하다? 중복되면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뭐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중복공제 가능. 그 누구만 해줘?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집이 하나인 사람은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왜? 집 하나 있는 사람이 투기 목적은 아니잖아요. 살고 있는 집인데 이게 좀 가격 비싸다고 해서 너 종부세 내라.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1주택 단독 명의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거죠. 네? 13번은 틀렸죠? 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얼마다? 100분의 150입니다. 100분의 150. 물론 이거 나오면 조심할 거 얘는 주택도 예외 없이 뭘로 간다? 100분의 150이다.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 주택 예외 있죠. 3억 이하 100분의 100고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6억 초과 100분의 130인데 이게 만약에 종부세에서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 이제 문제 내보니까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10이다 그랬더니 또 뭐 생각하는 거야? 6억? 그러니까 6억 꽂힌 거 앞에 6억 딱 6억이니까 3억 이하 6억 110 맞네 이래 또. 그건 재산세고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예외 없이 얼마로 간다? 100분의 150입니다. 14번은요.
주택분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당해 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일반한다, 공제한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다 보면 일단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계시면 얘는 뭐 내요? 재산세도 내고 그리고 또 종부세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과세를 하다 보면 만약에 재산세 과표가 10억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일단 얘는 뭘 내? 재산세 냈죠. 그리고 얘는 또 뭘 낸다? 종부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6억 초과되는 이 구간은 뭐도 낸다? 종부세도 낸다. 결론은 뭐다? 6억 초과되는 이 구간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뭣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야? 6억 계산하고 나서 요 중복되는 재산세 빼고 나머지 금액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얘도 똑같겠죠? 80억 초과되고 5억 초과돼서 중복되는 부분은 뭐 해줘? 빼고 나머지만 과세한다. 그건 걔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죠? 주택분 재산세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일부한다, 공제한다. 15번은요. 그럼 얘가 아까 1주택자가 추가 3억 공제해주고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겠죠. 그래서 얘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비과세는 아니지만 1세대 1주택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얘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다? 이런 게 있죠.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살다 뭐라거나 합가하거나 남녀가 결혼해서 집에 혼인해서 뭐가 됐다? 집이 두 개가 됐다. 얘기죠. 이랬을 때 얘네들 어떻게 한다? 얘는 투기 목적 아니죠.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이 말은 5년간은 각각 별도 세대라는 얘기는 4명 다 몇 주택자라는 거야. 1세대 1주택자다. 그럼 뭘 해주겠다는 거야? 얘는 냈다 5년간은 세액공제도 되고 3억 추가 공제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5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과 부인의 집을 합산해서 계산합니까? 아니죠. 뭐라 했어? 무조건 개인별 합산이라니까. 5년 지나면 대신 뭐예요? 개인별로 하지만 1세대 2주택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세액공제나 3억 추가 공제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5번은 혼인함으로써 1세대 구성하는 경우라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뭘로 본다? 1세대로 본다. 5년간. 그렇고. 16번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틀렸고. 둘 다 있죠? 그리고 17번 주택이란 종부세 과표는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 합한 금액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 이거 조심할 게 종부세 과표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공정시장 가입비료만 나와야 돼요. 이게 80%예요. 80%. 근데 보세요. 얘네들 있죠. 얘네들 셋. 얘들 재산세 내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 재산세 과표는 뭐예요? 재산세 낼 거 아니야. 과표가 뭐예요? 이렇게 나왔어. 과세 표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쵸. 재산세. 시가 표준액 아니고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간다 그래야지. 왜? 토건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뭐가 되는 거? 종부세를 내게 되죠. 같은 보유세이기 때문에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입비로고 종부세도 전체 다 뭐야? 공정시장가입비로 곱합니다. 차이는 있죠. 비율은 달라요. 얘네들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인데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예외 없이 80%예요. 그 차이만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얘는 무조건 뒤에 이거를 뺀 금액 그러면 안 되고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얘처럼 공정시장가입비율 이게 나와야 된다. 그치? 이거 나만 틀릴 것 같죠? 제가 동영모의고사 있어 이게. 그래서 어제 풀었는데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뭐라고 나와?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해가지고 걔가 틀린지 모르 정답이야. 내가 말까지 지금 했죠? 봐봐. 일단 또 틀릴 테니까. 그게 나오면 그 맞나 봐봐. 또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걸 왜 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비슷한 게 내가 봤던 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그걸 또 틀린다는 거지. 그것만 잘하면 돼요. 자, 17번 맞고. 자, 22번 납세절차 나오죠? 1번. 얘 분납할 수 있다 했죠? 기준금액 얼마야? 500 초과. 기간 2개월이라 했죠. 그죠? 법령이 분납할 수 있다. 1번 맞고. 그죠? 뭘 맞다고. 자꾸 제가 핸드폰에 공부를 해. 제가 대답하잖아. 맞다고.
이제 주인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애들도 이제 핸드폰도 공부하는구나 이제. 봐봐, 그러니까 제가 난 거야 핸드폰이 더. 예? 핸드폰을 하도 옆에서 주워 들었는데 하도 들어가도 아는데 주인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배운 거죠. 어깨너머로 그죠? 실력이 일취월장했어요. 2번은요.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어차피 얘는 전부 다 소득세법 기준 따라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개인은 세금을 어디다 내는 얘기야? 국세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라 내는 얘기죠. 그죠? 3번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이를 준용한다. 비과세 감면 규정은 다 누구 따라갑니까? 재산세 따라갑니다. 이 말은 재산세가 비과세나 감면을 받게 되면 걔네들은 종부세 낸다 안 낸다. 그만큼 안 내는 거예요. 왜? 재산세 안 내면 종부세 안 낸다. 그런 얘기죠. 4번 개인의 경우도 납세는 똑같죠? 개인이고 법인 다 비슷한 얘기는 똑같은 얘기네요. 5번은요. 정부 부가가세제 날짜. 낮게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1일부터 15일. 근데 이게 시험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1일부터 31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또 지금은 보이는데 그 문제 지문이 나오면 그게 넘어가요 그냥. 가지고 12월 1일 어쩌거니 12월 그러니까 맞았네 이러고 간다니까. 31일 아니고 15일. 그죠? 6번 종부세 물납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맞지. 그죠? 원래는 이게 원래 틀린 지문이었죠. 근데 지금 뭐요? 맞죠. 왜? 올해부터 폐지됐으니까. 그죠? 7번 종부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아니라고 했잖아. 물건의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 관할. 그 사람의 주소지예요. 물건의 소재지가 아니라.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첫 달 6장 양도세부터